나스닥의 고점의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락이 좀 명확하고 그 하락에 대한 해외 투자, 미국에 투자하던 기관이나 트레이더들은 한국 시장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떠나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코스닥에 들어올 가능성이, 코스닥 코스피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꼴찌 상승률 증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먹기도 좋고 올리기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코스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앞전에 있었던 금투세 폐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금투세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해소가 된 상태에서, 자, 우리 이전에 그 민주당에서 어떤 한 의원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 일본 증시에서 금투세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주가의 무빙, 그러니까 평균치에 대한 코스닥이나 코스피처럼 니케이 지수의 흐름도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가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 회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니케이가 뭐냐? 니케이가 차트가 다 안 나오네. 니케이가 엄청나게 지금 이걸 그냥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그때 증거로 말씀을 하신 그 자료가 뭐냐면, 니케이가 여기서 이렇게 눌렀고 이 자리에서 금투세 시행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금투세 시작. 그리고 나서 금투세 시작하고 나서 잠깐 올랐다가 그대로 박는 이런 무빙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팩트고 실제로 이런 무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올리는 모습 보이면서 금투세 해도 상관없다라는 기조를 하다가 그냥 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1, 2, 3, 4, 5의 그 5파의 4파 조정 끝나고 마지막 5파에서 금투세 시행하고 나락을 시켜버린 거지. 일본의 증시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나서의 이제 무빙이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증시를 보시면은 안 바뀌네. 자, 지금 증시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금투세 시행을 했을 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이 자리. 그러면은 자, 여기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단기간으로 하락이 올 수 있지만 니케이는 상승이 일어났다 빠졌죠. 우리나라는 하락이 왔지만 그거를 받아먹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도 고점에 몰려있죠. 금투세도 시행이 됐죠. 잠깐 하락을 주면서 개미들의 이탈을 굉장히 많이 시켰단 말이지. 개미들의 이탈을 귀신같이 많이 빠지니까 삼성이 갑자기 자사주 매입한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거 삼성이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밑에서 삼성전자 끌어올린 거 삼성이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삼성 주식도 있겠지만 그것 따라서 물량 쓸어 담는 외인 기관 세력들 싸그리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이 잠깐 나왔을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크게 올려서 금투세의 방영을 하는 무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확률 높게 보고 있어요. 저는 9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점의 끝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더 이상 큰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설령 조금 더 빠진다 한들 매수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려있는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방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차트적으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때까지 틀린 부분도 있어요. 틀린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이제 움직이지 바로 상방으로 꽂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저는 처음에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죠? 이거 저 인정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봤었어요. 홍 반장님이 증인입니다. 이거를 제가 원래 처음에 봤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금투세에 대한 시간도 좀 늦어졌고 나스닥이나 트럼프의 당선도 영향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시나리오는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 기준의 밑에 라인이 깨졌을 때는 시나리오를 바꾸고 대응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코스닥 주봉입니다. 주봉. 지금 이 자리에서 A 파동, B 파동, C 파동으로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세 개의 리듬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죠. 누차 조정이 한번 나왔어요. 그쵸? A, B, C, X. 여기가 한 개의 파동이고 조정이 X 파동으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382 자리까지 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상승이 있다. 예전에 제가 예측한 게 A, B, C로 바로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게 빗나갔고 이제 그림을 다르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한 개의 리듬이란 건 여러분들 명확하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A, B, C로 갔어야 됐는데 그거를 플랜을 돌린 거예요. 어떻게? A, 1, 2, 3, 4, 5 삼각 수렴 이후에 C를 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런 무빙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무빙이 나올 거예요. 여기 삼각 수렴을 상단에서 빗각 추세를 딱 이렇게 그리면요. 자, 지금 이 자리를 한번 또 터치를 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콩지님 삼각 수렴의 등장은 추세에 뭐라고 했나요? 제가 대답 한번 해보시죠. 삼각 수렴이 등장했다. 추세에 뭐다? 딜레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추세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지속. 그러면은 상방의 A 파동 한 개의 리듬, 그리고 1, 2, 3, 4, 5 B 파동 조정의 이유, 그리고 그 상방의 추세를 따라가는 강력한 무엇인가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코스닥은 앞으로 1250포인트까지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세 개의 리듬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나왔죠? 조정 X 파동 나왔죠? 하나, 둘, 셋 해서 아주 깔끔하게 W, X, Y의 파동을 그리고 조정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자리는 마무리를 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이걸 시나리오를 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에 보이고 차트에 보이는 걸 토대로 테마와 흐름, 경제 시황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상방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죽이는 무빙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지금 바로 간다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시키면서 다시 갈 것처럼 와 증시 살아난다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죽이면서 또 한번 지옥을 맛보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다시는 잡지 못할 그 자리를 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항상 대상승을 이뤄내기 전에는 반드시 지옥을 맛보게 한 다음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도 이렇게 일단 지옥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상승 수익 냈던 그 부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필 손절하고 내가 그냥 짧게 익절하고 놔두면은 수익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왜 많이 나오냐? 이렇게 죽이고 대상승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죽이고 대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어찌됐든 공통의 롱 자리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스닥은 하락세예요. 우리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사업개미로 이동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뭐다? 반대로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나스닥과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그 시나리오의 주장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실지에 대한 길이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대응 잘 하시고 계속 이렇게 줍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저점을 또 이탈하는 무빙이 나왔을 때는 대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계속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차트 얘기 들으면서 대응을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코스닥 이거 그대로 한번 놔둬볼게요.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을 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건님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이거 뭐 녹화 보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HLB 제가 수상하다 했죠. 그거 꼭 줌이다 HLB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창에다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다른 사람 소리 좀 듣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차트의 방송을 자주 보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